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다크 6대 원칙 평가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보건사고를 평가하느냐, 또 그 중에서도 저희 적절성과 효과성,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효율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효율성에서 그 평가 매트릭스를 보면은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사업은 사업 투입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경제적이고 시적절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는가? 사업은 동일 맥락에서 실현 가능성 있는 다른 대안과 비교할 때 충분한 편익을 달성하였는가? PDM에서 제시한 성과 지표 및 달성 목표치, 성과 입증 수단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내외 상황 변화에 적합하고 현실적인 위기관리 대응책이 마련 및 실현되었는가? 4번부터는 사실은 좀 메인 파트에서는 좀 벗어나는 얘기고요. 중요한 이거는 이제는 뭐 1, 2, 3번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투입은 적절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산출 내지는 성과가 많이 나왔는가? 뭐 이런 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효율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비용 편익 분석의 개념을 잘 갖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이 뭔가 하면은 비용에 비해서 편익이 충분히 나왔는가, 그리고 단지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쭉 사업기간, 보통 한 30년 정도를 봤을 때 충분한 그러한 편익이 나왔느냐, 이런 것을 얘는 보는 것이 비용 편익 분석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비용 편익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서는 만든 항목이 효율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자들 보면은 가끔 가다가 효율성 안에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단하게나마.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은 비용 편익 분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복잡하고 규모 자체가 이제는 작은데 비용 편익 분석을 하려면은 이 데이터라든가 자료를 모아야 될 게 많아갖고 이게 그렇게 하기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아이디어는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편익이 많이 나와야 된다. 성과가 많이 나와야 된다. 비용에 비해서. 비용은 최소한 줄여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는 이 항목의 철학이고, 그 다음에는 다른 방식의 사업과 비교해서도 이것이 훨씬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대안에 비해서 이게 좋다라는 것도 이제 보여주자는 얘기죠. 근데 이 항목 자체는 되게 어려운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쉽지 않아요, 이거 평가하는 게. 왜냐면은 비용 편익 분석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거의 안 하는데, 이 6개 중에서 1개로 들어갔다면은 이 비용 편익 분석을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그 전제하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항목을 제대로 이제 하자면은 이론적으로 성과 중심 평가를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용 편익 분석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비용에 비해서 얼마만큼 성과가 나왔느냐, 비용을 최소화하고 성과를 얼마만큼 냈느냐, 이것을 이제 평가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과에 대한 평가를 그냥 효과성으로 내보내고 여기는 비용이 많이 남은 거예요. 비용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비용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성과를 잘 안 보고. 성과는 어차피 효과성에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비용을 최선으로 썼다, 아니면은 되게 이제는 효율적으로 썼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 그 평가에 대한 어떤 동향하고는 잘 안 맞죠.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평가라는 것이 투입 중심 평가였어요. 투입 중심 평가. 그러니까는 투입을 잘 했느냐, 돈 다 썼느냐, 이것이 이제 평가였어요. 몇십 년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예산이 뭐 한
100만 불 정도 됐는데 이걸 갖고 보건소를 잘 졌느냐? 보건소 잘 졌네. 오케이. 좋은 평가예요. 잘 졌으니까. 그리고 시간 안에 졌는가? 그리고 그 예산을 다 썼는가? 이것이 이제 투입 중심 평가란 말이에요. 예전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투입이 성과랑 연결이 안 되니까 이거를 이제는 바꾸자. 그래서 아웃풋도 아니고 아웃컴 중심의 평가를 하자는 걸로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웃컴 중심. 그래서 투입은 투입 중심보다는 아웃컴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효율성에서 아웃컴을 내서하기가 이제 쉽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이제는 제쳐두고 투입을 제대로 했느냐를 이제는 평가를 많이 이제는 질문을 걷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투입은 모든 활동과 투입은 제 시간에 했느냐, 사업 기간 안에 다 했느냐, 사업은 연기되거나 연장되지 않았느냐, 지출은 계획 대비해서 그대로 이제 지출했느냐, 이런 유의 질문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철학하고는 잘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4.5번 질문을 보면은 사업의 예산 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는가? 이거는 성과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여기에다가 이런 질문을 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 일정을 준수하여 진행됐느냐? 이것도 이제 투입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 그렇지만은 이런 질문이 많아지고 성과에 대한 질문이 줄어드는 거예요. 성과는 어차피 그것을 비용이랑 비교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이 좀 존재한다. 이거를 지금 굉장한 대안을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는 적용하기가 힘든 거라서 비용 편익 분석을 였다가 누구라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여기서의 철학은 성과와 투입을 얘는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철학인데 그 철학보다는 오히려 투입에 너무 집중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나마 이거를 비교를 해서 얘는 집어넣자고 한다면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은 수혜자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다 그런다면은 설문조사는 어떤 경우에 굉장히 좋은 답이 나올까요? 예산에 비해서 수혜자가 적을 때 굉장히 그 만족도가 높아요. 왜냐면 한 사람당 돌아가는 돈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사업이 있는데 수혜자가 1000명이야. 그러면 한 사람당 1000불에 그 베네핏이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만족도가 높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을 쓰는데 수혜자가 10,000명이다. 그럼 100불밖에 안 돌아가잖아요. 그냥 나누기만 하더라도. 그러면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만족도가 그만큼 잘 안 맞는다는 거죠. 만족도와 설문이라는 거는 오히려 수혜자가 적으면 좋게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히려 이 사업 규모에 비해서 얼마만큼 수혜자가 많은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효율성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게 평가를 할 때 그 투입 규모와 수혜자 규모를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규모를 잘 생각해야 된다. 규모와 그 수혜자 아니면 베네핏이 얼마만큼 나오느냐를 이제 잘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사업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이 사업이 효율적이냐 이런 것들도 여기서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거 사실 말이 그렇지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봐요. 비슷한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효율성을 우리가 따지기 어려운데 유사 사업 다 대안이 뭐였느냐를 따져갖고 그 사업보다 낫다? 이게 사실 그냥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그냥
정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는 뭐 그 사업보다는 낫다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항목인데 그나마 이 어려운 항목을 철학을 생각해서 최대한 가까이 가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 가능성. 여기에 대한 질문들은 사업의 순편익이 지속될 수 있는 재정적, 경제적 역량이 갖춰졌는가. 그러니까는 이 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가. 나타날 수 있으려면은 사실 뭐가 필요한가. 뭐 재정적인 역량이 필요하겠죠. 뭐 경제적인 역량이 필요하겠죠. 사업의 순편익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또는 환경적 역량이 갖춰졌는가. 그래서 뭐 재정적, 경제적뿐 아니라 제도적.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은 사업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도적으로 이게 갖춰져 있지 않다면. 이 법적으로 다 이게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업들 보면은 무슨 직업교육 뭐 이런 사업이었는데 직업교육을 뭐 시작하고 막 그래놨더니 거기에 대해서 자격증을 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망한 거예요. 이 직업교육 그 성립이 안 돼요. 아니 딴 프로그램들은 다 이게 그 자격증을 주는데 이 프로그램은 자격증을 안 준다? 그건 뭐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안 봤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체계 안에서 해야 된다. 이게 적절성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이 지속 가능성이 있으려면 일단 적절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도 어떤 그 직업훈련 사업에 대해서 이게 그 심사를 갔었는데 이 직업교육원을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직업교육. 그리고 그것을 농촌에다가 농촌 기술에 대한 관련된 직업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첫 번째 질문은 역시 적절성과 관련된 그러면은 직업교육 체계 안에 그 나라의 농업교육 직업훈련 제도가 있느냐? 없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스탠더론 독립사업이에요. 이거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이게 우리가 철수하는 순간 그거 계속 안 할 게 뻔하다. 이 직업훈련도 우리 이게 보건이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나라에 직업훈련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라도 중앙정부 안에 직업훈련 제도가 있어갖고서는 그 제도 안에 사방에다 직업훈련소를 만들고 지소도 만들고 뭐 다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그 업종에 대한 직업훈련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같이 만들어야지 동떨어져서 만들면은 이 안에 인정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어렵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만든다면은 어떤 것이 좋으냐? 직업훈련소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그 안에 이 자동차 정비에 대한 그게 지금 현재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새로 만들고 싶다. 그 안에다가 오케이 그러면 그거를 하자. 그래서 그 안에다가 만드는 거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라면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스탠더론하게 저기 이게 그 못 사는 동네에다가 우리 따로 만들자. 이거는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기업에서 자기네가 이제 직업훈련 같은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봤어요. 이게 독자적으로 하는 거냐, 이게 같이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 안에 있긴 있대. 직업훈련원 안에 있대. 근데 가서 봤더니 그 안에 그 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는 직업훈련원 안에 옆에 따로 건물을 이렇게 빌려 갖고서는 자기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유지 가능하지 않다. 유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도 직업 훈련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거는 약간 목적이 다른 거죠. 자기네 홍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사실 그 사람들의 목적에는 맞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의 사회공헌 사업하고 개발협력 사업은 좀 차이가 있어요.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은 목적 자체가 먼저 자기네 홍보에 굉장히 크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가시성은 높지만은 효과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또 사업 종류에 따른 출구 전략이 존재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출구 전략을 할 때 뭐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사업을 하다가 우리가 나가면은 정부한테 인계를 하겠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정부한테 이게 건네주고 정부가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다른 NGO한테 넘겨주는 방법, 아니면은 수혜자들한테 돈을 걷어서 이게 유지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인데 이 보건사업은 이게 쉽지 않아요. 수혜자들한테 돈을 걷는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정부한테 넘겨주지 않는다면 딴 단체한테 넘겨주는 수밖에 없어요. 딴 NGO한테. 딴 NGO가 또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다른 NGO한테 넘겨주든가 아니면 정부한테 넘겨주든가, 최종적으로는 정부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다면은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은 넘겨줄 수가 없기 때문에 출구 전략이 없는 거죠. 근데 정부로서는 이게 법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는데 그걸 받을래도 받을 방법이 없어요. 법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예산을 책정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사업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 사업을 갖고선 정부한테 갖고 가면은 법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난색을 표해요. 우리 이거 못한다고. 이거 받으면 돈이거든요. 새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이걸 받겠어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그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항상 출구 전략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법제도적으로 이게 갖춰지고 예산도 어느 정도 이게 딸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지 이게 출구 전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뭐 기타 질문들을 보면은 사업 연장을 통해 사업 성과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가? 그러니까 후속 사업이 마련됐느냐 안 마련됐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리고 지원된 장비가 잘 사후 관리되고 있느냐? 사실 뭐 지속 가능성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자면은 좀 이 질문들은 추가적인 질문들이라서 웨이트가 되게 작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대답할 게 없으면은 이런 거라도 모아서 평균 내 갖고서는 점수를 높이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묶어서 사실 앞에 이제 지속 가능성, 사회적 아니면은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걷다가 넣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역사회 지속적인 참여가 있는가, 뭐 이런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개도국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답답한 게 되게 많아요. 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 이게 너무 답답해요. 이 나라 체계 안에서 정말 못해. 아무것도 못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경우 체계와 동떨어져서 따로 우리가 이게 요구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남미에 가면은 의사들이 이게 파트타임인지 풀타임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근무 방식이 되게 이상해요.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몇 시간 일하고 딴 병원 가서 몇 시간 일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풀타임으로 있지를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 가면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그 병원을 운영하나. 자기 환자가 있고 자기 의사가 있어야지. 이 사람들 돌아다니고 환자들 오면 이 사람 봤다 저 사람 봤다 하고, 이 사람들은 밤새 거기서 일하고 딴 데 가서 자기 일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일을 우리 못한다. 그래서 결국 가서는 우리 원조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당신네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우리 일 못해. 적어도 우리가 지원하는 병원은 풀타임 의사를 배치해. 우리 제도가 그렇게 안 되니. 그러면 우리가 지원 안 해. 무조건 배치해. 뭘 바꾸든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배치를 해요. 이게 잘하는 건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프리카 가서 학교를 지어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일을 나눠. 우리가 학교 지어줄 테니까 당신네들이 선생과 교과서 그리고 책상 이런 거는 당신네들이 해라. 오케이 해요. 그래서 학교를 지어줘.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땅바닥에서 애들이 이러고 있어. 그래갖고서는 가서 또 이제는 삿대질 하죠. 우리가 애초에 약속에 있지 않느냐 어쩌고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어쩌고. 그래갖고서는 결국 압력을 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딴 데 가서 빼오겠지. 아니 다른 이 본인들 그 방식으로 그러니까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그걸 채워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체제 안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체제 안에서 아무리 답답해도 그 체제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요. 전체적인. 그런데 우리는 사업이 작기 때문에 그 체제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 체제를 바꾸려면은 보건사업제는 가갖고서는 내가 생각에는 WHO나 이런 데서 가갖고서는 국제기구가 가서 전체적인 의료 체계를 바꿔야지 되는 거지. 우리가 가갖고서는 우리 사업만 이렇게 하라? 이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에는 풀타임 저거를 넣어달라. 풀타임 의사를 넣어달라. 돈을 몇백만 불 받기 위해서 그거 해준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기관에는 그렇게 할지도 몰라. 안 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결국에서 사업 끝나면 다 바뀝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제도 안에서 결국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도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체계를 바꿔라.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체계 순응력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유지 가능해요. 여기서 사실 이게 봉사활동하고 개발협력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봉사활동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되게 약해요. 한 번 갔다가 이게 돌아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학교에서 글로벌 사회공헌단을 지도교수로 하고 있는데 다음번에 이제 거기 이제는 아마 봉사활동하는데 쫓아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학생들이 봉사활동 가갖고서는 우리 사업은 이제 유아교육, 유치원 이런 건데 애들하고 놀아주는 사업을 한다? 이거는 사실은 개발협력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사업인 거죠.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후유증이 더 커요. 후유증이. 내가 생각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요. 만약 그거 하고 나면은 학생들이 자기 선생을 불신하게 될 거예요. 저 선생들은 저렇게 놀아주고 저렇게 재밌게 놀아주는데 우리 선생들은 도대체 뭐야? 우리도 그렇게 놀아줘. 못하잖아요.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에 대한 불신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만이 더 많아져요.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사업은 애들이랑 직접적으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들을 가르치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선생들에 대해서 애들하고는 이렇게 교육시켜라. 노는 것도 이렇게 놀아줘라. 하는 것들 선생한테 가르쳐주는 걸로 하면은 조금 더 지속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보건의료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많은 경우 만약에 학교에서 저희 다니는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이 의료사업을 다니세요. 이게 부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따라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네들이 자기네 의사들과 자기네 보건 시스템에 대해서 불신을 갖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부정적인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를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그런 봉사로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자기네 병원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나라의 보건 시스템에 흠집을 남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활동은 그 나라의 보건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걸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개발협력 안에서도 많은 경우 그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많이 존재를 해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이제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일관성인데 일관성은 맨 뒤로 뺐어요. 이게 새로 들어온 항목인데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다른 항목들과는 좀 달라요. 다른 항목들은 그 사업의 본질적인 그리고 그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인데 이거는 다른 사업과의 연관해서 보는 효과예요. 그러니까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들을 보면은 사업은 한국 정부 및 국내 타기관, 기관 내 원조 정책, 전략, 사업 방향 등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게 기획되었는가? 사업은 또 다른 공여국 또는 국제기구와의 원조 조화를 고려하여 기획되었는가? 아니면은 공여국 및 사업 수행기관이 준수하는 관련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좀 질문이 딴 것보다는 많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태여 이제는 몇 가지 얘기를 하자면은 보건 사업에서는 일단 그 사업 전체를 보건 분야 전체를 생각하고서는 해야 되는 것이라서 어느 정도 한 사업과 다른 사업 간의 연관관계가 꽤 크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은 되게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어떤 사업은 약화하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얘는 안 맞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는 느낀 사업은 어떤 거냐면은 PBA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베이스드 어프로치거든요. 그거는 돈을 어느 정도 이렇게 주고서는 수원국 정부로 하여금 그 돈을 이제 운영을 하게 해요. 그래서 오히려 펀드를 만들어서 그 펀드 안에서 수원국이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국가가 이 펀드를 같이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만드느냐 하면은 몇 천만 불 정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나라 보건부에서 주로 이제는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이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보건 분야의 개선도 있지만은 이 사업의 중요한 목적은 그 나라의 공공재정 운영 체계를 개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짜고 집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환류하고 이러한 전체적인 그 체계가 잘 안 잡혀 있고 그 사람들이 잘 역량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퍼블릭 파이낸스 매니지먼트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거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러한 운영체계 공공재정 운영체계를 잘 개선해라 그래갖고서는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어주고 역량 강화도 하고 회계적인 역량도 강화시켜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나라들은 나름 그래도 정부가 좀 운영체계, 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하는 그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같은 원조기관에서 요 PBA에다가 돈을 한 100만 불을 줬는데 이게 따로 예산 예비금을 한
한 10% 정도 남겨놨는데 20% 갖고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신 사업을 하겠다 이 돈을 갖고 전혀 안 맞잖아요. 일관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것도 따로 가갖고서는 사업을 한다면 이거는 그 나라의 보건 분야 공공재정 관리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게 주는 건데 자 따로 돈을 떼갖고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쓸게 하면은 안 맞잖아요. 기관 내에서도 안 맞고 사업 내에서도 안 맞고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이게 통상 분야에서는 사방에서 와갖고서는 딴 얘기들을 하니까는 그 Enhanced Integrated Framework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서는 여러 국가가 와갖고서는 우리는 그 통상 분야의 원조를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주자 그래갖고서는 합의를 하고 각 나라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줄 것인가라는 그러한 그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도미니카 공화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상 분야 원조를 줄 때는 먼저 제도 정비를 하고 항구에 대해서 하고 뭐에 대해서 하고 이런 방식으로 주자라고 합의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일관성과 관련돼 있는 얘기죠. 근데 사실 그게 있는지조차 없는 있는지조차 모르는 원조기관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죠. 각 나라에서. 왜냐면 이거를 사인한 거는 어디 뭐 산업부에서 했던가 기재부에서 했던 거고 실제로 이게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걸 서류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통상 관련된 원조에 대해서 이거 그거과 이게 일치하는 거냐 그러면 그 문서가 있는지조차 이제 모른다는 거죠. 특히 그 한국에서는 이 여러 가지 이게 테크니컬 어시스턴스 기술 원조를 해줄 때는 한국의 경험이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딴 나라랑 잘 안 맞는 경우가 꽤 많아요. 꽤 많아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해갖고 성공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줘요. 딴 나라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게 보건 시스템은 국가마다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교육 시스템은 다 비슷해요.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근데 보건 시스템은 국가마다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각자의 경험을 갖고 왔을 때는 되게 안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수원국에 대해서 보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충분히 공부하고서는 들어가서 이렇게 보건 사업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충분히 공부해야지 이 일관성에 맞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